오늘은 이제 바이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다음에 어떤 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개발하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마켓 중에 이제 방산 관련된, 그러니까 밀리터리나 디펜스 관련된 제품군 중에서 이제 신규로 출시한 제품은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중간중간에 뭐 용어나 아니면 어떤 좀 의문하신 점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또 구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코는 1981년도에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고요. 그래서 81년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을 가까운 시간을 파워 컴포넌트하고 파워 솔루션에 관련된 그 개발과 생산을 하는 그 미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1984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웹페이지나 혹은 나스닥 관련된 웹페이지 가시면 매출이나 그다음에 임원진 구성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파이낸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벤더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그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그 기술 위주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페이턴트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페이턴트는 저희가 그 생산하고 개발하는 제품과 관련된 제품에 사용되는 방식이나 혹은 패키징, 뒤에 이제 조금 더 제가 저쪽에 디스플레이 몇 가지 해드렸는데 그 패키징에 관련된 그 특허들이 많이 이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R&D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는 이제 평균 한 16%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한 4, 5년 대비했을 때 최소한 20%에서 25% 정도를 저희가 매출 대비 R&D에 투자를 해서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신제품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마켓 자체가 되게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마켓이다 보니까 이 품질은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 관리까지 어떤 그 산업계 표준, 그 다음에 저희 그 회사 내부적인 어떤 표준 그 품질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ISO 관련된 인증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게이트 키퍼라고 해가지고 저희의 모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잠깐 저희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거의 모든 스텝마다 그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테스트 리포트를 다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의 대부분 매뉴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공정에서 이제 그 각 제품에 대해서 이 결과가 어땠는지를 계속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파이널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제품 파트 넘버하고 시리얼 넘버가 모든 제품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받으신 다음에 그걸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시리얼 넘버, 파트 넘버를 입력하시면 공장 출하될 때 테스트 결과를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다른 거 없이. 네, 그만큼 저희가 품질에 우선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저희의 주 고객,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주 고객이 여전히 방산, 그 다음에 밀리터리, 에어로스페이스 쪽 커스터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은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어떤 가치가 되고 있고요. 뭐 기타 공장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들,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저희 바이코 제품은 몇몇 IC화 되어 있는 제품 몇몇 제품 빼고는 전부 다 메이드 인 US입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벤더들이 뭐 중국이나 예를 들면 뭐 제3국에 좀 인건비가 좀 저렴한 곳에 공장을 옮기는 추세가 실은 그 대세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공장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이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거의 모든 제품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바이코가 그러면 다른 벤더들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파워를 만드는 업체들, 저희보다 큰 공룡 업체들도 있고요. 그런 업체들과 과연 뭐가 다르냐,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바이코가 40년 동안 이 마켓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이코가 사용하는 토폴로지에 있습니다. 이 토폴로지라는 건 저희 파워 제품 안에 어떤 방식의 그 기술을 사용하느냐, 그걸 저희가 이제 토폴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파워 업체들이 그 PWM,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AC/DC, DC/DC 컨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의 한 90% 이상, 99% 이상. 근데 저희는 PWM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81년도에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 보시는 GVS 혹은 더블 클램프트 GVS 혹은 GCS, 제로 볼테지 스위칭, 제로 커런트 스위칭이라는 그 페이턴트화된 어떤 토폴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제품을 작게, 그 다음에 고효율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설명들은 제가 엔지니어 분들한테는 제가 백그라운드를 쭉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바이코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벤더들이랑 좀 다른 방식이구나. 그게 GVS, GCS구나.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이따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워는 예를 들면 입력이 10이 들어가면 출력이 10이 나오면 그게 가장 아이디어한 파워예요. 근데 세상에는 10이 들어가서 10이 나오는 파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0이 들어가면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로스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8이 나올 수도 있고 9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이제 효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풋 대비 출력이 얼마만큼 나오냐를 저희가 효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파워 모듈 안에 사용하는 토폴로지입니다. 이 토폴로지를 통해서 10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파워 모듈 내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줄이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효율 높은 게 이제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그 효율이 어떻게 나타나냐? 거의 대부분 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이 들어갔는데 8이 나왔어요. 그럼 2가 그 파워 모듈 안에서 소모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열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항상 효율, 그다음에 발열,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용어들은 좀 생소하시죠? GVS, GCS는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이 GVS, GCS를 사용하는 그 파워를 만드는 업체가 저희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은 다른 업체들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다른 건 뭐냐면 저희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전압, 그다음 하이 파워, 예를 들면 뭐 수백 와트에서 또 수 킬로와트대를 만드는 파워 모듈 회사 중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은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10와트, 5와트 혹은 그 엄도 조그마한 파워 같은 건 저희가 이거 구현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GVS가 무슨 제로 볼테지 스위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모든 거의 파워의 구성 자체가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표시된 게 FET입니다. 저희가 스위칭 FET라고 부르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4개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이 FET가 서로 어떨 때는 이 녀석이 온대고 어떨 때는 이 녀석이 온대고 이제 온오프를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온오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오프 타이밍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실은 파워를 만드는 업체의 가장 큰 관건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대부분 보시면 성능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를 빼고는. 그 이유는 뭐냐면 PWM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업체든 간에. 그래서 뭐 파워를 40년 만든 업체든 아니면 신생 업체든 이 PWM으로 어떤 특정 사이즈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PWM을 저희가 업계에서 50년 이상 허용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소위 인터넷망을 찾아보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사, B사, C사가 이렇게 하면 성능이 다 비슷한 거죠. 그러면 커스터머가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네임밸류. 이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냐? 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가격이 얼마냐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따지죠.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그 차이점이 있지만 뭐 가격도 있고 일단 저희 패키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또 하나는 바이코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키징 기술이 아주 뛰어난 회사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저희 나름대로 붙이는데 CHIP 뭐 VIA 이건 저희가 다 붙인 이름이에요.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나 아니면 뭐 데이터 시트에 명시를 하고 있지만 이 SIP를 빼고 나머지 VIA, 그다음에 CHIP는 바이코가 만들어낸 텀입니다. 바이코 전용 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처럼 그 다른 파워 업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걸 딱 그 엔지니어한테 소개하면 이게 파워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기존의 그 업체에서 봐왔던 파워랑 너무 다르게 생겼거든요. 패키징을 저희가 아주 컴팩트하게 잘하는 회사인데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커스터머들이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밀리터리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미사일을 만들어야 돼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면 당연히 파워가 들어가겠죠. 파워를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지 미사일에 똑같은 연료를 채워서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파워를 작게 그다음에 효율 좋게 만들면 만들수록 뭔가를 더 실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로딩 캐패시티라고 하는데 로드 캐패시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스터머들이랑 40년 동안 계속 제공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요구사항 첫 번째가 작게 만들어달라, 가볍게 만들어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징 기술들을 이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건 한 3년 전에 저희가 출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출시한 제품이고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신제품은 지금 보시는 CHIP, 칩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키지 혹은 이렇게 메탈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실은 이 안에는 지금 보시는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부가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바이코 인터그레이티드 어댑터라는 패키지를 같이 만들었죠. 그럼 저희가 왜 칩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 기존에 있는 패키지도 충분히 다 검증되고 커스터머가 다 잘 쓰고 있는데 이제 저희 CEO가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고 지금도 엔지니어링을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반도체를 떠올리셨나 봐요. 반도체 웨이퍼를 딱 보면 일정한 구격에 특정 메모리 사이즈들이 웨이퍼에 딱 올라가 있고 그걸 커팅을 해내면 이렇게 조그마한 그 메모리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파워는 왜 그렇게 못 만들까? 파워는 왜 다 SMT도 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도 가지 같게 있고 뭐 사이즈도 다 가게 같게 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걸 고민하신 끝에 그러면 파워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그 컨셉에서 스타트를 하신 거죠. 저희가 이제 패널이라고 부르는 공통적인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HIP는 한 가지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모든 CHIP가 이 공통된 패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거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10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그게 반이다 보면 여기 20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공정을 유니폼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니팩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AC/DC를 만들든 DC/DC를 만들든 큰 파워를 만들든 작은 파워를 만들든 생산 라인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품질을 확보할 수가 있는. 왜냐하면 여러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라인에 한 가지 특정화된 유니폼화된 패키지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품질을 그만큼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 캡보도 훨씬 더 빠르게 누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CHIP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이 모든 이 각각의 모듈 안에는 다 바코드 혹은 QR코드가 다 찍혀 있습니다. PCB 상태에서부터. 그래서 PCB 상태에서 찍혀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정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라인을 이렇게 쭉 돌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라인을 딱 통과하는 순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각각에 대해서 상태들이 이미 서버가 깔았는데 다 저장이 됩니다.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넘어갈 때,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갈 때 마찬가지고. 그러면 파이널 프로덕트에서 저희가 100% 일드가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99.9%가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불량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어디 공정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정을 지나가는 중간에 이 녀석이 페일이 났어요, 테스트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시리얼 넘버가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된다. 얘는 불량이야. 그러면 나중에 커팅을 하고 나서 얘는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생산을 돌리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공정마다 저희가 랜덤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매 시간 혹은 2시간 단위로. 그래서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그걸 또 돌려봐요. 테스트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성능이 나오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일단 라인을 스톱시킵니다. 그걸 원인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다시 해결되면 다시 라인을 돌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워낙 잘 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패널에 여러 가지 사이즈들의 CHIP 제품들이 나옵니다. 특이한 거는 이 긴 쪽의 사이즈는 저희가 여기 부르는 게 이제 밀리미터 단위거든요. 6123이라고 부르는 거는 61mm에 23mm라는 뜻이에요. 근데 얼핏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쪽은 각각 다르지만 짧은 쪽은 23mm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이즈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긴 쪽으로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저항 같은 거 규격화가 되어 있잖아요. 뭐 2012, 1608, 08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6123에는 AC/DC 400W 혹은 DC/DC 1.8kW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용량, 그 다음에 입력, 출력, 그 다음에 AC냐, DC냐 등등에 따라서 여기에서 적합한 사이즈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칩이 되게 저희가 말하는 스케일러블한 거죠. 왜냐면 매니팩처러 입장에서 이 조금 1324라고 하는 조그만 손톱만한 칩을 만드는 공정하고 실은 이렇게 큰 칩을 만드는 공정하고 동일합니다. 칩 사이즈만 작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저희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플렉서블하고 스케일러블한 어떤 생산 공정을 가져갔어요. 이제 그걸 잘 다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인티그레이션한 다른 부가 기능들을 넣어서 인티그레이션한 제품이 VI 바이코 인터그레이티드 어댑터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환경이나 혹은 조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CHIP를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 VI 패키지를 비아 패키지로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안에 들어가는 칩 사이즈가 다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긴 쪽의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이 짧은 쪽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1.4인치로 동일합니다. 긴 쪽은 이쪽은 좀 다르겠죠. 칩이 들어가는 칩의 종류가. 그리고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필터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 SIP라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라는 건 저희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비저런형 파워 특히 DC 컨버터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벤더들에서 SIP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특이하게 이제 LGA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랜드 그리드 어레이라는 패키지인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작은 사이즈의 하이 파워, 하이 커런트를 넣다 보면 지금 패키지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생 캐피시턴스나 아니면 이 노이즈의 리턴 패스, 그 다음에 전류 흐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런 패키지가 가장 하이 파워, 하이 커런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 제품 자체는 저희가 팹이 없기 때문에, 팹리스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 팹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생산된 그 IC를 가져다가 저희 본사에서 이제 거기다 펌웨어를 올리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시험한 다음에 출하하는 건 역시 미국에서 출하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원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GVS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GVS 방식을 사용을 하면 GVS를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누군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예전에는, 지금은 한 회사가 됐지만 예전에는 파이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저희는 바이코잖아요. 파이코 PICO라는 저희 GVS와 컨트롤러를 설계하고 생산해서 저희 쪽에 납품했던 회사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머지를 했죠. 그래서 같은 회사인데,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GVS 컨트롤러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이제 같은 회사에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벤더들이 성능이 다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PWM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A라는 벤더, B라는 벤더, C라는 벤더,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그 특정에 되어 있는 PWM 컨트롤러를 사다가 그걸 옵티마이즈 하기 때문에 성능이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이기 때문에. 대신 얼마만큼 좀 더 옵티마이즈를 잘하느냐, 그 다음에 그 생산 코스를 얼마나 내리느냐가 이제 그쪽에서는 그 룰이 게임의 룰이 되겠죠. 저희는 그거랑 좀 무관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마켓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벤더들이 있지만, 저희는 파워 소스에서부터, 파워 소스라는 건 AC 인풋이 될 수도 있고 DC 인풋이 될 수도 있고, 이 파워 소스에서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 포인트 오브 로드라는 경우에는 로드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파워 컨버터까지 저희가 전체 토탈 솔루션으로, 그 다음에 모듈화된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그 영업 혹은 그다음에 그 영업 방침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 덴서티, 플렉서빌리티, 뭐 스케일러빌리티 여러 가지 이제 적점들을 모듈을 사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저희가 그럼 어떤 마켓에 40년 동안 그러면 인발도가 돼서 일을 했었냐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여전히 저희 매출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디펜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방산업체들, 그다음에 미국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저희 제품을 꾸준하게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투자하고 또 성과가 많이 나오는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실은 좀 의외이시긴 한데, 이 컴퓨팅 쪽. 컴퓨팅도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많은 그 투자 및 그 다음에 큰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인텔에서 나오는 CPU들이 뭐 코어 전원 같은 경우 뭐 1.8V, 90A, 150A 이렇게 되고 하이 커런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는 쪽에 이제 어떤 좀 분야는 다르지만 이제 그런 쪽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또 그 다음으로 뭐 순위는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또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쪽.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애는 그 외 차 타고 가시다 보면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스몰셀이나 RRH나 이런 그 무선 장비들이 쭉 매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파워를 저희가 이제 그 몇몇 업체들하고 국내 혹은 이제 중국의 제일 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통신업체 두 군데 이제 거기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도 되게 그 운영 조건이 되게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저희 나라만 쳐도 한여름에 그 온도, 내부 온도 재보면 9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은 파워 업체들이 제일 꺼려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 5개형 장비. 그리고 5개형 장비의 가장 큰 그 불량 요인 중 하나가 실은 캡이고요. 전액 캡. 왜냐하면 전액 캡은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액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액 캡이 마르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이제 뭐 누설이 생기거나 뭐 다른 요인이 생겨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그 보시는 그 아까 얘기했던 비아도 그렇고 저희 전액 캡은 거의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저희가 커스터머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없어도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 또 AT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장비들. 예를 들어 삼성 네트워크에서 삼성 반도체에서 메모리를 DDR 메모리도 플래시 메모리 만들잖아요. 그럼 그걸 테스트하는 장비들인데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닝도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저희 웹페이지에 가시면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컴퓨팅, 그다음에 라이트닝,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그리고 이제 좀 초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EV 쪽도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지만 그 미국에 있는 큰 EV 업체랑도 저희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 여러 방산업체들에서 저희 제품을 아까 말씀드린 30년 이상 꾸준하게 써왔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제품으로 그 보여드리는 게 가장 벤더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또 디자인하고 난 뒤에 혹은 디자인 단계부터 혹은 그 검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양산 뒤에 어떤 품질 보충까지 저희가 진짜 프로세스를 수십 년 동안 그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믿고 실은 저희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하시면서 기사를 하시거나 하실 때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또 부연 설명 해드리겠습니다.